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FOMC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제가 FOMC 그냥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는 보려고 밤을 샜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좀 드려왔었죠. 한쌤이 지금은 죽어도 살아나는 소리를 못하겠다. 나스닥도 맨날 떡락충 노래 부르고 있고, 그죠? 지금 이제 대폭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죠. 13,000까지는 갈 수 있을 거지만 여기서는 또 빅쇼트를 노리는 차이다. 12,800부터 쇼트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죠? 저희가 이제 시황을 해서 요건 제가 챙겨서 먹여드렸고, 제 공방분들에게 여기도 13,000에서는 그냥 인생 역전의 빅쇼트를 노려도 좋다. 이 정도면 몇 틱입니까? 거의 1000틱 1000틱 넘었죠. 그죠? 1200틱 정도. 1200틱이면 이제 얼마냐? 100포인트에 100만원 정도 계산하시면 되거든. 100만원 좀 넘을 거야. 그러니까 400 정도 되겠네요. 미니 기준으로. 마이크로는 뭐 얼마 안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근심이 해결이 됐어요. 제가 우려하고 있던 그런 게 지금 일단 나와가지고 이제는 시황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환율부터 이제 좀 챙겨보겠습니다. 왜냐면 요번에 환율이 조금 변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마 어디 갔냐? 1290원이네요. 그죠? 제가 1280원에서 1320원 사이. 기가 막힌다, 그죠? 1300 플러스 마이너스 20. 야,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해준 사람 어딨냐? 조금 넘어갔네. 그래서 조금 정도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요 사이에서 일단 움직일 거다. 지금 그 상황이고, 왜 금리를 올렸는데 지금 미국의 환율이 빠지냐는 부분에 여러분들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원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 달러가 더 가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가 빠졌다라는 건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나스닥이 이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폭락이에요. 그죠? 폭락이고, 사실 뭐 2% 정도, 나스닥 지수적으로 2% 정도 빠진다는 것은 큰 하락인데, 뭐랄까, 요 돈이 우리 한국 증시나 아시아 증시로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비트코인도 움직이는 꼬라지를 봐가지고는, 조금, 일단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한생 같은 경우는, 내일 제가 애지중지 하던 대한항공을 다 팔아버리고, 저기 나스닥에 풀숏을 박아버릴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바로 빠져버려가지고, 이렇게 좀, 또 나중에 올라오면, 또 13,000 근처 올라와주면 또 박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은 항상 이 거래일 뒤에 거래가 되다 보니까 좀 바로 찾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환율은 그렇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도 지금 꼬여있는 그런 상태니까, 아마 꼬이다가 이제, 요 정도 이제 한 4월 정도 돼서 환율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한국 경기가 부러지겠지. 한국도 이래 되면은 0.25를 올려야 될 가능성이 좀 생겼습니다. 동결할 거라고 봤는데, 0.25를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안 올리길 바래요. 여러분들 금리 차가 1.5로 벌어져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한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올려버리면 더 위험해져요. 더. 왜냐면 인버디 새끼들 정신 안 한다 하더니 별거 돈 없나 보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아마 올리면 한국도 아마 은행이 또 부러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좀 되네요. 실버 다시 반등 열심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이라는 녀석이 금을 따라가는지 증시를 따라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금 따라가는 덕 타다가 골드 같은 경우도 지금 골드가 여기 있을 텐데, 금을 따라가는 듯 하다가도 지금 증시를 또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어려워요. 금을 따라가면 긍정적인데요. 증시를 따라가면 이건 안 돼요. 이건 돈놀이 한다는 얘기거든, 결국은.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가치로는 제가 좀 기본적 분석이 조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기본적 분석이 좀 어려워요.
자, 금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고점 형성시켜 준다면 이제 큰 하락이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하락이 나올 때 또 증시가 또 반등할 것인가, 그것도 좀 볼만한 이슈가 될 것 같고, 왜냐면 긴축에서 나오는 흐름이 맞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증시랑 금이. 증시는 빠지고 금은 오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정상적인 메커니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서 양적 축소가 이루어졌고, 파도가 일단은 이제 억 누른 상태에서 그 안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돈이. 증시로 갔다가 골드로 갔다가 증시로 갔다가 골드로 갔다 이렇게 도는 게 맞는 거거든. 그럼 이제 골드로 갈 때 비트가 같이 깔아줘야 되는데 지금 증시를 또 따라 움직인다는 건 또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그거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천천히 좀 지켜보다가 결정을 좀 내려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요번에 이제 증시가 이제 폭락하는 걸 확인을 했고, 와우 씨, S&P 빠진 거 봐라. 와, S&P나 들고 있을걸. S&P는 엄청 많이 빠졌네. 이제 경기가 좀 더 민감하거든. 나스닥은 기술주다 보니까 조금 경기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데. 뭐 그렇습니다. 네. 아, 내일 코스피가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등 못 하겠는데요. 큰일 났네. 어이 참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네. 저희 종목 대한항공이죠. 아유, 빠지려면 빠지면 모르겠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비트코인도 이번에 계속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오늘 이번 FOMC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동결이라는 이슈를 치면서, 그러니까 그거죠. 동결이란 0.25란 치면서 파월의 멘트를 좀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제일 먼저 했던 멘트가 뭐였냐면 은행권 이슈를 먼저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 이 녀석들이 금융권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구나. 그냥 묻지도 않았는데 은행부터 먼저 말을 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금리 인상이 금융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시장을 좀 달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그 예금이 다 준비되어 있고 예금제로 보를 하겠다면서 주식 그 순간 쫙 올랐었거든. 올랐다가 나중에 꼬라박았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근데도 금리를 더 올렸다라는 것은 그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이제 5월달이죠. 5월달 FOMC에 0.25를 열어두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열어두겠다. 그래서 나 시장을 보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어떤 시나리오가 좀 이렇게 보이냐면, 일단은 0.25는 여기 와서 0.25 많은 새끼들은 걸르시고, 저는 지난달 연초부터 이번달 0.25다라고 그냥 대놓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떤 그림이냐면,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좀 꿀렁 이렇게 반등하지만 이게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져서 뭐 적당히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반등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어찌됐건 벚꽃이 질 때 주가가 폭락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가능성은 일단 지금도 여전히 두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이렇게 빠지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약반등을 주고 다시 빠지든 아니면 고점을 갱신하고 빠지든, 그죠? 어쨌든 이 지역 어딘가에서 하락장이 연출이 되었다면, 지금 이 상황 차트적인 측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하락장 연출된다면 사실 나스닥과 유사하다고 보고 S&P랑 유사하다고 보고 같이 빠진다면, 빠지는 걸 보고 5월달에 우리는 이제 금리 동결하겠습니다라는 인치를 치면서 그것에 대한 일시적인 주가 반등이 등장을 하는데, 금리 동결이 마냥 좋게 적용이 되지 않은 궁극적으로 다시 하락을 돌아간다.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시나리오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동결 가능성이 거의 50%, 반반입니다. 반반.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여기서 제가 5월달에 등기 공개할 거다라가 아니라 동결 가능성이 꽤나 높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사님이 계속 증시를 거의 지금 금리를 거의 다 맞춰드렸거든요. 이때까지 미리 다 0.5다 0.7다 거의 다 맞춰드렸고, 중간에 한 번인가 0.5 할 거다 했는데 0.75 해가지고 한 번인가 틀렸는데 그 뒤는 다 맞았어요. 증시 상황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부터는 투자를 하기에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대놓고 말씀드려서.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조정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요 자리가 또 반등이 또 살짝 나올 만한 그런 자리였네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공방 시황에서 해드렸거든요. 이거 지나간 건데 다시 또 리뷰를 해드려야겠다. 요 자리야 23.6 피보나치 23.6이라서 요 고점 자리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저는 깨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깨지면 이제 좀 될 텐데, 여기서 뭐 돌려주든지 말든지 어떻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잡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선물이나 이제 마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분봉을 켜놓고 아마 잡았을 겁니다. 이 신호가 나올 거예요. 228자리, 128자리 이런 포인트들이 거래가 터지는 자리가 있거든. 똑같아요, 공식은. 거래가 터지면 요 추세를 돌릴 때, 요때 노린다. 그렇죠. 근데 요 모습이 금매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등을 좀 주다가 다시 빠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25,000불 때 한 중후반 정도는 뭐 일단 무난하게 널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하지만 저는 뭐 장기적으로 아직도 비트코인은 편하게 매수하라는 말은 나는 못하겠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묘한 그런 상태다. 우리가 어떻게든 싸게 사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어쨌든 뭐 이런 정도의 그림이죠. 이 정도의 그림, 뭐 많이 여기를 밟지 안 밟지, 이 정도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 비트코인 조정기를 좀 접어서는 뭐 이런 여기서 백스권 행보, 그런 그림이 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점 이탈 나오면 진짜 이건 이제 이걸 봤기 때문에 여기 나와줬을 때 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옛날 이때 생각해보자고. 우리 때 여러분들 쫄아서 못 샀던 이 시절. 안쌤은 여기서 그래도 반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여기서 잘라 팔아라, 여기서 반등한다, 여기서 팔아라, 여기서 사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들 쫄아서 아무것도 못했잖아. 그죠? 그런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이 상황이 나왔을 때 여기를 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부담해셔도 돼. 나중에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진행이 주면,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메인 뷰는 이렇습니다. 메인은 그렇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이 자리는 물려도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요거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요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크게 하셔야 되고 쌀 때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차트 공부라든지 투자 공부라든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스터디방을 녹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료가 조금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를 받아요? 한 1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첫 달과 두 번째 달까지는 10만원 무조건 다 주셔야 돼요. 요거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 좀 정신교육을 좀 시켜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활동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 사정에 따라서 그냥 프리하게 받고 있습니다. 프리하게. 새로 여기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상담해 주시면 조정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활동 안 하시고는 이게 프리하게 조정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할만 하지 않나? 두 달에는 10만원을 무조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올 연말 되면 아마 좀 인상을 좀 할 생각이에요. 자, 왜냐면 힘든 시장은 챙겨드리고 좋은 시장은 또 벌어야지. 그리고 그분들 또 와갖고 벌 거고 나도 벌 거니까. 그쵸? 이때는 제가 힘드니까 여러분들 되게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었고. 이거 보이죠? 거래주로 올라가는 거. 그죠? 이 평 만났잖아. 이게 조정 눌러야지. 이만큼 빠져야 돼. 제가 보기엔 이거 한 22,000까지 빠져야 돼요. 이 세 달 차트인데 엄청 긴 거니까 조금 더 간다고 난 뭐라 하지 마. 그러니까 3만 달러를 가더라도 한 2만 2, 3천까지는 빠져야 된다 라고 본다. 그럼 3만 가는 건 니 먹을래 말래? 그럼 여러분 선택의 문제라니까. 나는 안 먹을래요. 나는 그거 먹다가 체할 것 같아. 그래서 매매하실 때 그런 것들 가장 선택을 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편하게 참 사라고 말씀드리고 팔아라고 말씀드리면 다 좋을 텐데, 뭐 여기는 사실 뭐 제가 떡락떡락 노래를 불렀으니까 무리하지 않으셨겠죠. 지난번 부제도 단타는 치되 물리지 말아라. 이건 물리면 아프디. 이제는 신호 나왔다. 예, 신호 나왔는데 봐라, 이거 뭐 한 10% 이상 그냥 쭉쭉 빠져버리잖아요. 리플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사실 이만큼 올라가지고 여기서 제가 배팅을 노렸었는데 이만큼 가서 제가 배가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팠다기보다는 죄송했어요. 왜냐면 이거 시향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공부하러 오셔가지고 시장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것도 수익 한 개씩 내드려야 좀 편하게 또 다음에 또 일 연결이 되는데 그분들이 못 잡아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결국은 반대로 적어도 그 사람들은 그분들이 여기서는 사진 않으셨을 거잖아. 설령 샀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이제 정말 디테일한 손절가 요 자리죠. 그죠? 요런 자리를 지키셨을 거잖아. 그런 위안을 하면서 넘어가요. 리플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530원 정도를 일단 지지하는 걸 확인하시고 그죠? 확인하시고 단타를 쳐보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550원 다시 넘어갈지는 의문입니다. 550원을 넘어가기 힘들 거라서 그냥 그 정도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한 530원 정도에서 55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본다. 손절을 잡아야겠지, 그치? 손절은 513원 정도?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대충 보고 있어서. 요 지적 어딘가 손절을 깨지면 손절을 잡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원하네요. 좀 찝찝했던 것들이 일단 FOMC를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멘트를 하는지 금리 인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궁금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스스로를 조금 자멸하는 길로 가지 않나라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물론 자멸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보다 강력하고 미국은 전 세계가 멸망해도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모든 물자를 자기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세계 초강대국임은 분함이 없지만 단일 패권국의 지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달러의 지위를 너무 의식하는 것 같아요. 이건 금리 인상은 사실은 표면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자기네들이거든. 코로나 이후로. 그러니까 코로나의 발원지가 중국이지만 그것에 대한 뒷배기가 미국이 있다라는 음모론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음모론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팩트든 아니든 그건 모르잖아. 그걸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국가가 중국이었고 사실은. 맞잖아요. 피해를 받는 모든 사건이 벌어지면 누가 이득을 받느냐부터 항상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전부터 이제 달러를 유동화시키면서 달러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미국이잖아. 미국이 제일 잘하는 게 전직이 아니라 금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너무 무리하고 있다. 저는 금리를 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이건 사담인데 멘트를 그렇게 쳤으면 안 됐다고 봐요. 인플레는 충분히 많이 잡혔고, 사실 지난번 지표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이제 인플레는 좀 잡혀가고 있고, 우리가 조금 자기네 실수를 좀 인정하는 분위기. 그래서 시장을 보면서 동결로 넘어가겠다. 은행은 우리가 책임지고 보호해주겠다. 큰 차이는 없는데, 근데 이렇게 뒤에서 인플레를 더 잡겠다는 말을 썼으면 안 됐다고 봐요, 저는. 이게 자존심인 거거든, 그게. 그러면 만약에 금리를 더 올려버리면, 저는 미국의 증시, 나스닥이 거의 반토막 가깝게 날 가능성도 보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반토막까지는 아니겠구나. 7,800에서 8,000 정도? 그러니까 제가 노멀하게 보니까 좀 하락을 9,000까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더 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한국도 영향을 받겠죠. 근데 한국은 제가 좀 덜 이미 빠질 대로 빠져가지고 한국 힘이 없어가지고 빠질 대로 빠져 그렇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그 돈이, 그리고 지금 미국의 지금 그 달러를 당기면서 전 세계를 흔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 계속 말씀드려요. 중국이 위안화를 갖다가 이렇게 사우디랑 이쪽도 타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빼도 중국이 관심 없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 지금 미 국채를 팔면서 중국이 커버 치고 있거든. 그 전쟁의 일환인데 좀 무리수를 두지 않나,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사담을 좀 풀어봤고요. 어쨌든 벚꽃이 질 때 폭락을 하지 않을까,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 한 번에 폭락을 한다고 감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요 3,300 라인, 요 근처 라인에서 어떻게든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매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단타는 번트로 치는 겁니다. 네.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